제목 보수의 유래와 극우 기독교의 형성 과정. 이치만 장로회 신학대학교 역사신학교수 한국교회사. 이 글은 지난 2025년 9월 15일 제9회 신앙고백 모임 포럼에서 이치만 교수가 발제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발제문에서 이치만 교수는 보수주의의 유래와 전개, 현대 극우의 철학적 경제적 문화적 기반, 그리고 이들이 한국의 특수한 역사적 맥락과 결합해 극우 기독교가 형성된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AI의 도움을 받아 그 내용을 일만자 분량으로 요약하여 주요 논지를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서론전 지구적 극우화 현상. 글은 냉전 종식 이후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예견했던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언이 무색하게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극우화 글로벌 파마이너스 라이트 턴 현상을 문제 제기하며 시작합니다. 이는 트럼프 현상, 브렉시트, 유럽 극우 정당의 약진 등에서 드러나며 이민자 혐오, 보호무역주의, 권위주의적 리더십 등의 공통점을 가집니다. 필자는 이러한 현상이 포스트모던 사상, 신자유주의, 문화적 위기, 종교적 근본주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하며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초점을 맞춰 극우화의 유래와 흐름을 분석합니다. 일부 보수주의 사상의 기원과 전개. 1. 보수주의의 탄생. 에드먼드 버크. 보수주의는 18세기 프랑스 혁명에 대한 비판적 반작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의 정치 사상가 에드먼드 버크는 인간의 추상적 이성만으로 사회를 급진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했습니다. 그는 사회를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된 지혜와 전통, 관습이 얽힌 유기체호 권위점로 보았으며 점진적이고 신중한 개혁을 통해 사회의 생명력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버크는 추상적 인권보다 공동체 안에서 검증된 전통을 중시하며 전통의 지혜, 기존 제도와 권위에 대한 존중, 점진적 변화 옹호라는 보수주의의 핵심 가치를 확립했습니다. 2. 미국 보수주의의 독특한 흐름. 미국 보수주의는 유럽과 달리 왕정이 아닌 개인의 자유와 자치를 핵심으로 하는 독립혁명 정신을 보존하려는 움직임에서 탄생했습니다. 이는 칼뱅주의 개혁신학의 영향을 깊이 받았는데 인간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 커버넌트에 의해 보장된다는 신념에 기반합니다. 이로 인해 국가의 폭정에 저항할 수 있는 저항권 사상이 발전했습니다. 초기 미국 보수주의는 이러한 신학적 토대 위에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공존하며 자유라는 혁명적 전통을 보수적으로 지키려는 독특한 성격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3. 경제적 보수주의의 확립. 20세기 대공황과 세계대전을 겪으며 대두된 큰 정부와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으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밀턴 프리드먼 같은 경제학자들이 자유시장 사상을 정교화했습니다. 하이에크는 정부의 시장 통제가 결국 전체주의로 귀결될 것이라 경고하며 시장을 인간 이성이 파악할 수 없는 자생적 질서로 보았습니다. 프리드먼은 통화주의를 주장하며 경제적 자유가 정치적 자유의 필수 조건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들의 사상은 1980년대 레이건과 대처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2부 미국 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보수의 등장. 1. 세계대전 이후의 지적 반향.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 이후 서구 사회는 인간 이성에 대한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이는 권위에 대한 비판적 흐름, 복잡한 현실을 단순한 감정이나 신념에 의존하는 반지성주의의 확산, 그리고 모든 임의 체계를 뒤흔드는 해체주의의 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중 반지성주의는 대중의 엘리트에 대한 불신을 키우며 포퓰리즘이 성장할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이 되었습니다. 2. 올드라이트에서 뉴라이트로. 미국 보수주의는 1960년대 사회적 격변을 거치며 변화했습니다. 기존의 올드라이트는 엘리트 중심의 경제적 자유지상주의와 고립주의에 머물렀지만 인권운동, 반전 시위 등으로 인한 가치 혼란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뉴라이트가 등장했습니다. 뉴라이트는 올드라이트의 경제적 자유주의와 반공주의의 기독교 근본주의를 결합하며 대중적 풀뿌리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으며 자신들의 적을 세속적 인본주의로 규정하고 모든 사회적 문제를 선대악이라는 이분법으로 단순화했습니다. 텔레비전 부흥사 제리 포렐은 도덕적 다수모럴 머저러티를 결성해 낙태 반대, 공립학교 기도 부활 등을 주장하며 수백만 명의 복음주의 기독교인을 정치 세력으로 조직했고 1980년 레이건의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3. 메카시즘 반공 이데올로기와 공포의 정치. 1950년대 메카시즘은 반지성주의가 냉전 상황과 결합해 폭발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조지프 메카시 상원의원은 공산주의에 대한 붉은 공포를 교묘하게 이용해 실체 없는 공산주의자 명단을 주장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의회 청문회를 통해 증거 없이 혐의를 제기하고 피고소인에게 스스로 공산주의자가 아님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등 마녀사냥식의 선동 정치를 펼쳤습니다. 이는 냉전 시대의 불안감이 반지성주의와 결합할 때 얼마나 폭력적인 정치적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3부 극우의 형성. 철학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 1. 철학적 기반 진리의 증발과 분노의 서사. 현대 극우 현상은 포스트모더니즘이 대중적 차원에서 왜곡된 결과와 관련이 깊습니다. 포스트모던 철학은 보편적 진리나 거대 담론을 해체했지만 이는 대중에게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며 권력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극단적 상대주의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러한 포스트 트루스 포스트 마이너스 트루스 시대에는 객관적 사실보다 개인의 신념과 감정이 우선시되며 전문 엘리트에 대한 불신은 상식의 반란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됩니다. 이 공백을 음모론이 채우면서 모든 문제를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의 탓으로 돌리는 단순한 세계관이 형성됩니다. 2. 경제적 기반 버림받은 사람들의 분노. 극우의 분노는 경제적 박탈감에서 비롯됩니다. 193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인플레이션과 대공황이 나치당의 성장을 도왔듯 현대의 신자유주의는 탈산업화를 초래하여 안정된 중산층 일자리를 파괴하고 경제적 불안감을 심화시켰습니다. 경제사학자 칼 폴라니의 이중운동 더벌 무브먼트 이론에 따르면
극우 포퓰리즘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의해 삶의 기반이 무너진 사람들이 보호를 요구하며 나타난 반동적 징후입니다. 3. 문화적 기반 문화전쟁과 남성성의 위기. 70년대 인권운동, 페미니즘, 성소수자 운동 등 대항 문화의 물결은 백인, 남성, 기독교인 중심의 기존 질서를 흔들었고, 이는 보수주의자들에게 자신들의 세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실존적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여성해방운동과 낙태 합법화는 보수 기독교인들의 결집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남성성의 위기는 극우 정치의 중요한 문화적 토양입니다. 탈산업화와 페미니즘의 도전에 직면한 남성들의 경제적 정체성적 박탈감은 복잡한 문제를 단순한 폭력으로 해결하는 마초머치즘오 문화로의 퇴행을 낳았고, 이는 스트롱맨 리더십에 대한 대중적 열망으로 이어졌습니다. 4. 파시즘과의 융합. 반지성주의, 우리대적 이분법, 남성성의 위기,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열망 등은 파시즘적 사상이 싹틀 비옥한 토양을 만듭니다. 학자 로버트 팩스턴은 파시즘을 철학적 이념이 아닌 공동체의 우월감, 희생양 만들기, 힘의 숭배와 같은 동원 열정으로 정의했습니다. 움베르토 에코는 파시즘의 14가지 문화적 코드를 제시하며 그 중에는 전통 숭배, 합리주의 거부, 비판에 대한 배신 규정, 음모론 집착, 마초이즘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현대 극우 세계관의 특징과 정확히 일치하며 이성적 대화가 아닌 폭력과 척결을 유일한 해법으로 삼는 경향으로 이어집니다. 사부 한국에서의 극우 기독교 형성. 1. 한국의 특수성 3중 융합의 이데올로기. 한국의 극우 기독교는 미국 모델이 한국의 독특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과 결합한 3중 융합의 산물입니다. 1단계 반공주의와 유교적 질서. 한국전쟁 이후 공산주의는 절대악으로 규정되었고, 이는 유교적 위계 질서와 결합하여 국가와 지도자, 교회 내 목사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문화적 토양을 마련했습니다. 2단계 군대 경험과 박탈당한 남성성, 전 국민적 징병제 경험은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내면화시키고 사회가 나의 기회를 빼앗아갔다는 남성들의 피해의식을 심화시켰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적 반감으로 표출되었습니다. 3단계 미국 근본주의와 뉴라이트 운동. 2000년대 진보정부의 집권에 위기감을 느낀 한국 보수 세력은 미국 뉴라이트 모델을 모방한 한국판 뉴라이트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2. 한국 극우 기독교의 형성 과정. 한국 뉴라이트 운동은 2000년대 초 전향한 주사파 지식인, 시장주의자, 그리고 보수 기독교 세력이 연합해 결성되었습니다. 이들은 건국절 주장과 식민지 근대화론을 통해 진보 진영의 역사관에 도전하고 진보 세력을 종북으로 규정하며 신방공주의를 전파했습니다. 비록 뉴라이트 운동 자체가 대중적 지지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그 이념적 논리는 보수 기독교 세력에게 극단적인 정치 투쟁에 나설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뉴라이트의 논리로 무장한 기독교 세력은 태극기 부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반대파를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사탄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동성애와 이슬람이라는 새로운 적을 추가하며 자신들의 투쟁을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영적 전쟁으로 포장했습니다. 미국의 근본주의 행동주의를 수입해온 김창현 목사와 김진욱 목사 같은 인물들은 미국의 문화전쟁 논리를 그대로 차용하여 한국 극우 기독교를 강력한 정치 동원력을 가진 이데올로기 집단으로 완성시켰습니다. 3. 미디어와 기술의 역할. 현대의 극우화는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통해 가속화됩니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은 사용자를 극단적 이념의 토끼굴로 유도하며 정서적 양극화를 심화시킵니다. 또한 온라인 전쟁 게임은 젊은 남성들에게 적의 선멸이라는 마초군사주의적 세계관을 내재화시키고 현실에서 느끼는 무력감을 보상하며 극우적 서사에 대한 심리적 동질감을 형성하는 문화적 장치로 작용합니다. 결론, 한국 극우 기독교의 형성 3가지 역사적 지층의 융합. 현재의 한국 극우 기독교 현상은 유교적 권위주의라는 깊은 토양 위에 개발 독재 시대의 마초적 성공주의가 쌓이고 그 위에 미국에서 수입된 근본주의와 정치 전략이 융합되어 형성된 복합적인 역사적 산물입니다. 이 세 지층의 결합은 반대파를 단순한 반대자가 아닌 가정과 국가, 신앙을 파괴하려는 절대악으로 규정하며 타협을 거부하고 오직 척결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극단적 사고방식에 도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필자는 이러한 한국 교회의 극우회로의 기울어짐 현상에 대한 진지한 신학적 해법 모색을 촉구하며 글을 마무리합니다.